안녕하세요. 토요일 많이 바쁘신데, 그래도, 나오는 습관을 자꾸 들여달라는 부탁드리고, 바쁘신가 봐. 그렇죠. 우리 준석이가 진짜 아픈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6번 한번 52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52페이지 뭐가 나와 있죠? 해면성 말소. 나와 있나요? 페이지 틀린가요? 맞죠? 해면성 말소는 오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별표 5개를 다 해놔요. 보니까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니까 여기 몇 회 때 출제를 했어요? 30회 때. 30회 때 출제했어요. 올해 몇 회? 30회. 올해 나옵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해면성 말소가 뭐냐? 요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바다 해자. 그래서 요거 해자에서 해면성 말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번 달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리해달라는 건 뭐예요? 용어야, 용어. 2차 과목 때는 특히 요걸 잡아요. 뭐라고 써놨죠? 옥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개념. 그렇죠, 개념. 개념은 까먹지 말아야 돼요. 개념이 접해야 응용력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측에서는 개념, 용어 정리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용어의 의 부분에 나와 있다고. 의 부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여기에다 줄 한번 따가나요. 뭐예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이건 무조건 해와야 돼요.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요 두 개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등록을 해야 된다? 말소해야 된다. 그럼 항상 뭡니까?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를 거는 뭐예요? 개념이야.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여기 봐봐요. 만약에 여기 이제 요 하천이 있어요. 하천 옆에 뭐예요? 요렇게 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하천이 있고요. 하천. 근데 하천도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하천도 등기법상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가 뭘까요? 법무사에서 출제됐는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들을 골라라. 그러면 봐봐요. 하천에 갑이라는 사람이 하천 주인이야. 근데 여기에다 어라트 전체권을 설정해 놨어요. 물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댐을 설치해 놨는데, 댐. 그러면 물은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설댐이라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배타적 사용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그러면 읽어봐요. 용익권. 그렇죠. 용익권이야. 용익권이에요. 그러면 용익물권하고 용익권의 차이는 봐봐요. 용익물권하고 용익권의 차이는 어디가 더 넓어요? 여기 넓죠. 그렇죠. 용익물권은 뭐예요? 지상, 지역, 전세. 용익권까지 치면 임차권까지 포함된다고. 그럼 만약에 그러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그럼 무슨 권을 골라라? 용익권. 법무사에서 출제가 됐다고 여러 번 박스 문제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천은 등기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천법이 바뀌어서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한번 보죠. 그러면 보면 하천이 이제 흘러가야 되겠죠.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 범람해서 이렇게 잠겼다고 생각해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 없어? 없어요. 있지. 봐봐요. 답이 하천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천 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래요? 포락지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친하지 않는 단어는 뭐냐? 여기 이런 것들을 버려야 센서예요. 그러면 하천이 나오면 무조건 X다라는 거. 하천이 나오면. 만약에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럼 뭐부터 찾아요? 하천부터 찾으라고. 하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무슨 말소를 한다? 해면성 말소야.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원화돼 있죠? 이원화돼 있죠. 근데 포락지가 됐죠. 그러면 등기부는 뭐예요?
폐쇄가 돼야 돼. 그렇죠? 권리관계가 상실됐으니까 등기부는 결론 폐쇄. 폐쇄의 등기부가 발생하죠. 폐쇄는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에요. 근데 지적공무는 말소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예요? 답이 뭘로 바뀌어? 하천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등기부는 폐쇄되지만 대장은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이제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 토지죠. 그렇죠? 이게 바다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바다예요. 우리 바다의 특징은 무슨 해안이에요? 리아스식 해안이야. 자, 우리 리아스식 해안에서 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많은 자원. 뭘까요? 소금? 뭘까요? 원자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력을 해야 돼. 지금 원자력을 뭐 해야 되니까 전기가 딸리죠. 화력발전소 하면 기름 갖다 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원전이 있어야 돼. 원전이 있어야 되는. 그러면 원전, 기술 연장이 뭐예요? 우리나라 원전이 몇 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예요? 청문회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기술 연장이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우려하면 원전을 많이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하나 많은 게 또 뭘까요? 요거. 읽어봐요. 탱스텐이 많아요. 요거는 무기를 만들 때 학과번호합니다.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어느 날 헤일이 왔어요. 싹 와서 잠겼어요. 자, 잠겼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육지가 뭐로 됐죠? 바다로 됐죠. 바다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소? 지적 공부가 말소된다. 이게 무슨 말소? 애면성 말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요 두 개만 잡아놓고 나머지 놈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말소된지 일부가 말소된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전부가 말소됐어. 성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일부가 말소되면 해야죠. 뭐가 생겼어? 쟁개가 생겼으니까. 전부가 잠겼으면 어때요? 결번이 발생해야 해. 했죠? 일부가 발생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전부냐 일부냐를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요 두 가지에서 그러면 항상 우리 이제부터 정리정돈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요 부분만 줄을 딱 꺼놓으면 된다고. 나머지는 이제 유추 적용할 수 있도록 센서를 발휘해 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전부 잠겼어. 전부 잠겼어요. 자, 그러면 지번이 없어졌죠?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등기소에 알려줘야지. 그럼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지금 지번이 발생했으니까, 지번이 결번이 없어졌으니까,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기록돼요? 결번 대장에 기록하죠. 그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지번 대장에 기록해서 영구 버전이다. 그때 X. 이렇게 자기가 자꾸 유추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또 하나 얘기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전부가 잠겼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신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지적소환청이 얘한테 통지를 해주겠죠. 그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연장을 해준다고. 나머지는 60일인데 특히 요거는 며칠이다? 90일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신청해야 안 해? 안 하죠. 신청하면 저기서 내버려 두지. 그렇죠? 그러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제2의 세월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통지해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통지해야죠? 일단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또 하나는 항만청에다 통지를 해줘야 돼.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는 여기 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지적 정리하고 지적 소환청에 와서 돈 내라 그러면 맞아주고 안 주고. 그러면 수수료는 결론 면제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면서 그러면 나머지는 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자고. 등록말소 신청 나와 있죠? 근데 며칠이에요? 90일. 그렇죠? 90일.
자, 90일은 확인하지 말고 90일을 확인했으면 꼭 여기 통지 받은 날로부터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가 포인트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이야. 근데 여기가 통지를 받으면 신청해야 안 해? 안 하죠. 홈지적 소관청이 뭐 읽어봐요. 직권으로. 자, 요거 조심해야 돼. 말소 해야 된다. 요거 뭐 써놔요? must야. must. 자, 직권 그러면 뭐예요? 직권 특징 뭐가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야 돼. 통지가 튀어나와야죠. 통지가 튀어나와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 이제 그러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면제해 주잖아요. 스스로 면제. 자, 그렇다면 이제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 이것도 말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면 회복 등록 찾아서 줄을 꺼놔요. 그러면 요거 할 수 있다. 행간편을 딱 꺼놔라. 회복 등록은 그러면 의무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요거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임의적이다. 자,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잘랐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두자로 번칙 뭐예요? 직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 통지.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빠져들어간다고. 통지죠? 그러면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돼? 토지 소유자 및 공유 수면 관리자. 그죠? 자, 그러면 지적정의 통지와 관련돼서는 29회 때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 주의라고 써요. 주의. 자, 해면성 말수는 어때? 저 같은 경우 뭐 지적소관청이 90일에 연락이 왔어요. 그럼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그러면 신청하겠죠. 그러면 해면성 말씀 두 가지를 꼭 봐야 돼요. 신청도 할 수 있고 직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청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직권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해주는 거죠. 요거는 통지사유가 뭐예요? 통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죠. 요 직권은 통지사유가 발생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항상 앞을 한번 확인하는 센스를 벌여봐야 돼요. 그럼 신청이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직권은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통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결론은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 없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의력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다 붙는다니까. 오늘 오전에 뭐예요? 얼마나 하기애애하든지 하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뭐하고 왔어요? 학교 강의하고 왔거든.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참새 그랬더니 짹짹 그러더라고. 짹짹 그렇죠. 자, 우리 저기 지금 뭐예요? 실습하러 갔어요. 원장님하고 우리 누구냐? 저 김동수 교수님 있거든. 저는 이제 이론 강의하니까 뭐 실습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골프 강의거든. 그 김동수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건 지금 저쪽 남한산성에 가 있어요. 남한산성에. 원장님 가고 싶죠? 모르고 원장님 그러더 약올르더라고요. 가고 싶지? 아니에요. 저는 뭐예요? 우리 수강생이 있어서 못 갑니다. 뭐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항상 뭐예요? 요거 앞을 봐야 돼. 신청이냐? 직권이냐? 신청 가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직권은 통지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면 기본서로 봐서는 몇 페이지? 52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안 돼. 요거 우리 한 페이지 요거 딱 점검해서 올해 한 문제만 더면 그러면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의 효과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올해 무조건 출제돼.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까먹더라도 딴 거는 까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까먹어도 돼. 어차피.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까먹지 말아야 돼요. 자, 원상으로 해박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이 없을 때만 뭐 된다? 말소된다. 그럼 소유자는 기분이 더럽다. 신청기간은 며칠? 90일. 90일은 90일인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항상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요거 몇 회예요? 30회 때. 30회 때는 90일을 60일로 장난쳤거든. 그래서 그거만 확인해 두면 돼.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한번 문제 풀어서 딱 뭐예요? 우리 기출문제쯤은 우리 두 문제 풀었을 겁니다. 그거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데니까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오른쪽 가니까 몇 페이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토지 이동 신청 찾았어요? 예. 그럼 한꺼번에 이제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요게 이제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선 말소 간단하게 우리가 됐네요. 자, 간편 문제는 이렇게 쳐놨네요. 이렇게 쳐놨네. 그렇죠?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를 나열한 것 중 뭐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숫자를 골라라. 그러면 요거는 며칠이에요? 60일. 요거는 60일. 요거는 세모. 그렇죠? 왜 세모예요?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다. 예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세모. 그래서 세모가야. 그러면 합병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예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몇 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게 생각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들은 풍월은 있어야 돼. 그건 들은 풍월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틀리더라도 이걸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 변경 며칠? 60일. 그러면 요거는 며칠이? 90일. 요 앞에 뭐 써놔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자, 신규 등록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 임에서 터로 가. 결번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결번이 발생해? 산칠에서 일반 지방으로 가거든. 그러면 결번이 발생해.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 자, 분할은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자,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도 왜 지목이 바뀌어진 거지? 결번과는 불문하죠.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지 않죠. 해면성 말소는 뭐예요? 자, 결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 가로 열고 없어요. 전부와 일부를 쓰라고. 전부일 때는 뭐예요? 결번이 발생하고 일부일 때는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자, 여기에서 수수료가 면제된다. 요거 수수료 면제죠. 요거는 자, 언제 출제됐냐면 16회 때 출제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에 출제된 게 바로 합병이 출제됐고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 결론적으로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왜 세모예요? 전부냐? 일부냐?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 34회 때 출제됐죠.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럼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신규 등록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시험장 가면 딱 떠올라야 돼. 그러면 지금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이란 그러면 개념 정도는 꼭 까먹지 말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개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개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에서 돌아가는.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지목 변경은 지적공개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면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야. 자, 해명성 말소는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개념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나머지는 다 까먹어도 돼. 일단은. 그래서 이제 또 3, 4월 달, 5, 6월 달에 또 요약집을 하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항상 요번 달은 3, 4월 달은 개념부터 정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무슨 등록 쭉 이제 요 부분에서 찾아보죠. 자, 지목 변경 나와 있고요. 자, 무슨 변경이죠? 척적 변경. 척적 변경 뒤에 이제 기본서로 봐서는 후수라니까 오늘 기출문제 푸는데 척적 변경 하나도 안 풀려. 왜 안 풀릴까요? 여기서부터는 애워야 돼. 숫자가 많거든. 자, 척적 변경은 일단 별표 5개를 해놓고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고요. 무조건 출제돼. 척적 변경. 자,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요거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특히 직관적으로 해서 매년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해서 지문으로. 무슨 정정이죠? 직관정정. 자, 요거 별표 5개 넣고 모의고사 볼 때도 직관정정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팅을 요렇게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등록상 정정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세팅을 했을 거예요.
자, 사실 요것만 외워두면 돼요. 사실 직권정정은 그러면 요 직권정정이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되어 왔는데 요거 준비해놔야 되겠죠. 자, 직권정정은 몇 개냐? 10개가 돼. 10개를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결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외워달라는 것은 어떤 장면이냐? 요 틀을 외워라. 요 틀을 먼저 외워라. 자, 근데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 신청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소유자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근데 왜 사실적 측면에 소유자가 신청하느냐 의문을 가져봐야 돼. 그러면 느낌을 가져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A 필지, B 필지가 있어요. 경계가 이렇게 정정이 됐다고. 경계가 정정이 됐어요. 경계 정정 권리와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실인데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누가 기분 나빠요? B가 기분 나쁘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때 경계정정이네. 경계정정이네요. 경계정정은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그러면 A가 신청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B의 승낙서가 필요하거든. 근데 승낙서를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지죠. 그러면 자, B가 그러면 A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요 확정 판결을 받아와라. 그래서 뭐에 대한 확정 판결이죠? 경계에 대한 경계 확인 판결이죠. 그래서 판결서가 필요하고 둘 중에 서류 하나가 필요하거든. 근데 봐봐요.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면적 바뀌었어 안 바뀌어? 요거 바뀌었어 안 바뀌어? 바뀌었죠. 요거 바뀌었어 안 바뀌어? 바뀌었죠. 요 세 개를 버무리면 뭐가 나올까요? 청량이 나오죠. 근데 지적소관청이 결과물이 없어. 그럼 니네끼리 청량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청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성과도. 청량 성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애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 그럼 직권 5자로 건치면 지적소관청이네. 지적소관청은 뭘 결정해?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얘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측면에서 이게 뭐예요? 토지의 표시. 이해관계는 없으면 직권으로 해줄 수 있거든. 근데 10개를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 10개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볼래?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 공통점. 아니, 여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의 공통점은? 등기인가요? 예,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렇죠, 권리. 그러니까 지금 뭐지? 권리가 뭐고 사실관계가 뭔지 이걸 모르면 지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는 등기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등이 몇 개가 필요해?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 자료들이 있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래서 읽어봐요. 거죠. 등기된 자료니까 등기된 토지잖아. 자, 15일 갑시다. 다음은 권리적 측면에서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거. 읽어볼래? 하나는 호가 뭐예요? 호적 동본. 15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거든. 그때는 호적 동본이야. 지금은 뭐로 바뀌었죠? 가족관계 등록으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25일 때 가니 등등등이 나왔어. 1번에도 등, 2번에도 등, 3번에도 등, 3번에도 등, 자, 4번에도 등, 5번에도 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뭐예요? 구성근 스님이 이야기한 게 등등등등등이 나왔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있었느냐? 봐봐요. 등기 접수증. 그죠? 근데 2차 과목들은 뭐예요? 유치원 문제야. 유치원 문제. 그러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2차는 저희가 시간을 약간만 투자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자, 2차 과목을 할 때 나는 암기해서 풀겠다. 하나. 나는 이해해서 암기하겠다. 이해해서 암기하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2차 과목 몇 과목이에요? 4과목. 외울 게 너무 많아. 지금 미쳐버려요. 며칠 하면 또 까먹고, 며칠 하면 또 까먹고, 며칠 하면 또 까먹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2차 과목들은 이해해서 암기를 해야 돼.
이해해서 안 돼요. 그래야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이해해서. 그래서 2차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2차 선생님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 책임과 의무는 암기 사이를 줄여주는 것. 이게 바로 책무라고 그래요. 책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 미등기된 토지. 등기됐어, 안 됐어? 그럼 뭐 미등기 토지는 어때요? 미등기 토지는 등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신분증 가족관계 등록을 하거든.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자, 등기된 토지는 어때요? 등기 필정은 뭐예요? 지적소관 정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요거는 요 등기된 토지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해. 근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거든. 그럼 지적소관청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거는 뭐 김현지 사건 있잖아요. 김현지. 함부로 그의 가족관계 등록을 열람할 수 없어. 좀 개인정보로 해서. 그러면 요 가족관계,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요 가족관계 등록을 함부로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거는 직권은 안 되고 신청만 가요. 그래서 요거 좀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요 틀을. 읽어봐요. 이가신. 이가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예요? 자, 소유자 신청이죠. 여기도 소유자 신청이죠. 여기도 소유자 신청이죠.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어?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A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논리가 안 맞아서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제외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여기에 올해 등록사항 정정에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요. 대의신청. 다음 중 대의신청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이거는 뭐에 대해서 제외된다? 대의신청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이해하려면 이제 요걸 숙지를 해야 되고, 선생님, 저는 안개에서 풀랍니다. 그러면 교과서 가서 밑줄을 다 깎으면서 정리.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출발할 건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 본인이요. 자, 그러면, 심각한 거는 이걸 애워서 또 써먹지를 못하는 게 신청이거든. 응용력이 떨어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걸 또 애우고 있어요. 자, 봐봐요. 줄잖아요. 토지 소유자. 어디로 가요? 토지 소유자. 신청. 자르고. 그렇죠? 지적소관청. 또 자르관청은 직권으로. 그렇죠? 자, 직권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이거는 꼭 뭐예요? 통지. 그렇죠? 자, 항상 공부를 할 때, 감각적으로 할 때는,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 뭐예요? 이 고양이하고 앙숙은 누가예요? 지잖아, 지. 그렇죠, 지. 그러면 고양이하고 지는 앙숙이죠. 왜 앙숙이에요? 얘를 잡아먹어야 돼. 뭘 잡아먹어야죠? 지에는 뭐가 있어요? 눈을 맑게 하는 성분이 있어. 그게 타우린 성분이야. 타우린 성분. 혹시 여기 놓아놓은 사람은 지 잡아먹으면 뭐예요? 눈이 맑아져. 그렇죠? 눈이 맑아져. 근데 지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뭐 먹어야 돼? 지포. 그렇죠, 지포. 그래서 뭐 지포라든지 또 뭐 있어요? 오징어, 또 쭈꾸미, 낙지 이런 것들. 거기에 타우린 성분이 많거든.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연인과 남자, 여자가 극장을 갔어. 그러면 극장은 어두워, 안 어두워? 어둡죠. 어두우면 어때?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오징어 사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징어를 씹는 순간 눈이 번쩍번쩍 뜨거든. 그래서 참 우리나라 조상들은 대단해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하고 그러면 친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써요. 친한 단어는 통지. 친하지 않는 단어는 이해관계. 그러면 만약에 문장이 직권하고 이해관계가 나오면 통상행서예요. 직권은 항상 마무리를 뭘로 진다? 통직. 마무리를 그렇게 진다는 그런 감각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감각. 지금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걸 애울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항상 시선이 이루는 토지 소유자는 그럼 벌써 이쪽 찾아서 간다고. 신청, 지적소관청, 재관. 그러면 마무리를 통직.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딱 보자고. 그러니까, 자, 지적법은 메모할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체크해서 자기가 어떻게 문제로 풀어내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2차 과목들은 전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정정 신청과 관련돼서 보죠. 자,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 있죠. 자, 줄을 하나 가 놓고 이제 신청.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관해서 지적공고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신청할 때 정정 사유를 규정한 신청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 경우 정정으로 해서 인접 토지 경계 동그라미. 자, 경계 찾아서 경계는 권리의 사실. 그러면 원래 사실적 측면은 너희 소유자가 해서는 안 돼. 근데 경계는 이해관계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해? 승낙서, 그죠? 승낙서 써져 안 써져? 안 써져.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확정 판결서 전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줄을 딱 요렇게 그어놔야 돼. 그러면 딴 데다 줄을 그어놓으면 키워드가 안 보이거든. 그러면 여기 확정 판결서는 몇 종류? 세 종류가 있어. 그렇죠? 세 종류. 이행, 형성, 확인. 이때 판결은 확인 판결이야. 확인. 15일 때 출제됐네. 확인 판결이야. 뭘 확인해 주는 거죠? 경계를 확인해 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하나도 외울 게 없어. 이게 이제 이거를 따라가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쓰레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네 필지. 한 필지죠. 그러면 여기 이제 A 토지, B 토지야. 뭐가 바뀌었어? 경계가 바뀌었어. 경계가 정정이 됐고. 대표적으로 경계가 바뀌었죠. 또 하나 뭐가 바뀌었어요? 면적이 바뀌었죠. 그럼 면적 그러면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경계 면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측량성가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여기 13회 때 2.5점짜리. 다음 중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첨부할 서류를 골라라. 그러면 측량성가도는 여기만 나와. 여기만 나와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는 거예요? IMF 시절 때 뭐예요? 국민들에 대해 고충 분담을 한다고 해서 두 가지를 정책을 폈어요. 하나는 뭘까요? 서류를 다 삭제를 해줘서. 저는 그래서 우리 토지동에서 측량성가도를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니까 측량성가도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이때는 경계 변적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니네끼리 청량해서 결과물을 가져와. 그래서 청량성가도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하나 잡아달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볼 게 없어. 선생님 여기 다만 나와 있는데, 다만은 항상 교과서일 때 다만은 중요하지만 봐봐요. 우리 외울 필요가 없어. 모든 토지.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럼 요거 줄쳐놔요. 출제하는 요걸 호시탄탄 노리고 있거든. 지적소관청을 뭐로? 시도지사로. 한 두 번 정도, 요와 직교타는 날리지 않았지만 두 번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부분을 보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지금 교과서가, 지금 기본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난해하게 지금 적혀 있다고. 아까 그래서 자시 잡아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소유자 밑줄을 다 가봐요. 소유자는 권리와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구멍, 권리니까 어때요? 권리적 정면이니까 등기소에 발행한 것들. 요거 이제 줄을 하나 딱 해.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자,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몇 개? 4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5일 때 한 번 출제됐고, 25일 때 또 출제됐고, 최근엔 또 지문으로 많이 유입됩니다. 굳이 울 필요가 없거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자, 소유자가 뭐에 발급받을 수 있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끝에다 이렇게 한다해서 그쪽에다가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청, 직권 모두 가능하다. 다만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는 아직까지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 그렇죠?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거야. 그러면 가족관계,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살짝 곤치는 게 있어. 어딜까요? 여봐요. 신청, 그렇죠? 신청이지 직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요. 읽어봐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봐봐요. 자, 요거 이제 요렇게 체크를 해놨으면 봐봐요. 자, 여기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이게 있었어. 자, 주민등록등본이 있을 거다. 주민등록등본.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주민등록등본은 어때? 자, 봐봐요. 주민등록번호는 뭐예요? 지적소관청에 열람할 수 있어.